아빠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도 잘 내고 평소 같지 않은데?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까? 평소 같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에 살짝 걱정이 들어 애교라고는 없던 제가 살갑게 아버지의 피로를 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신경이 날카로웠고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말을 하지 않으셨죠. 농사를 지으시는 아버지는 날이 어두워지면 늘 집으로 들어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마저도 날이 어둑해지다 못해 깜깜해지고 그러다 보니 저와 가족들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아버지를 걱정하게 된 거였죠. 우리들이 잠을 잘 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귀가하시곤 했습니다. 조금은 과묵하긴 했지만 집에서는 종종 웃으시며 저희와 농담도 주고받던 아버지였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걱정은 하고 계셨지만 저러다 말겠지 하며 저보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다독이셨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말이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작은 메모지에 몇 마디의 메모만 남겨놓은 채로 말입니다. 나는 한국으로 떠난다.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때까지만 잘 버티고 있어라. 이때부터였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 아버지를 빼앗아 갔다고 느끼게 된 것이요. 이때부터 우리 가족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버지의 농사 수입에 의존하던 가족들은 어머니부터 저와 동생들까지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죠. 동생들과 저는 공장에 들어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농사일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몸으로 직접 부딪혀가며 농사일을 체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사라졌을 때는 매일매일 가족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얘기는 점점 하지 않았죠. 아마도 말도 없이 떠나버린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탓이었을 겁니다. 우리 가족은 평범하게 소소한 행복만을 원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버지에게 어떠한 연락을 받거나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릴 버린 거야? 하지만 도대체 왜?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심지어 아버지가 저 때문에 집을 나가버린 건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기 전 저에게 보여주었던 좋지 않은 표정들과 신경질들만 기억 속에 남아있어서 그런지도 몰랐죠. 모든 가족이 모여있는 어느 날 밤 저는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아버지를 찾으러 한국으로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격하게 반대했지만 약속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아버지를 모두 걱정하고 있었기에 마지못해 허락해 주었죠. 아버지가 저희에게 남긴 정보는 한국으로 간다, 3년 후에 돌아오겠다 라는 두 가지의 정보뿐이었지만 또 다른 정보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준 동네 주민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에게는 1년 전 한국에서의 소재지 정보를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 거기였기에 이쪽으로 연락을 한 거였을 테죠. 실제로 라오스에는 전체 인구 중에서 오직 14%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나라인지 전혀 알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이 동네 주민분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는 자신의 소식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는 소식을 숨기셨는지 꼭 알아내고 싶었죠. 진짜로 우리 가족을 버린 것인지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었던 것인지 직접 얼굴을 보며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 또한 주민분의 도움으로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어 한국이라는 곳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저는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나게 발전된 대도시의 나라였거든요. 마치 신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처음에는 얼떨떨한 마음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이 있었기에 정신을 차려야만 했죠. 아버지가 1년 전에 보내온 정보를 토대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물류센터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는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에 부풀었죠. 하지만 물류센터라는 물류센터는 모두 뒤져보았지만 아버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1년 전의 정보였기에 그 사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거라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라오스에서 가지고 온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이곳 물류센터 주소지와 근처에 있는 여관 주소지가 전부였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한 저는 여관 주소지를 찾아가 그곳에서는 반드시 아버지를 찾을 수 있길 바랐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아버지에 관해 물었고 지금 그 방에 묵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 명 있다며 따라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막상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그런 고민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지 못해서인지 왠지 낯선 느낌마저 들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거리가 되고 말았죠. 그곳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묵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크게 실망한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묵었다던 방에 묵고 있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 사진을 보자마자 아는 체를 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형님이라고?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아버지와 같은 곳에서 일을 하던 동료였습니다. 그 남자분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셨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신 걸까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동료분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단서를 한 가지 더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성동구 쪽에 있는 물류센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성 정보였지만 저한테는 작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동구에 있는 물류센터를 이잡듯 뒤져도 아버지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크고 복잡한 나라였고 화려한 듯 조용한 특이한 나라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은 점점 꺼져갔죠. 결국 저는 한국에서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를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지 못한 채 라오스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오스에서 연락이 한 통 왔고 아버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대문구의 의류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번에야말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지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찾아온 충격적인 사실들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버지는 몰라볼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고 안색도 나빴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전해 들은 이야기 속에는 저와 가족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라오스에서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도박이었습니다. 재미로 시작한 도박은 어느새 중독으로 이어졌고 끝내 큰 빚까지 지게 되었다고 하셨죠. 라오스에서 하고 있던 농사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엄두가 나질 않아 한국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저히 이런 이야기할 용기가 나질 않았고 한국에서 3년만 독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오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판단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리고 3년이 채 되기 전에 빚은 모두 갚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더 악독한 놈이 찾아오셨다고 했죠. 폐암을 선고받으신 거였습니다. 라오스에 계실 때부터 마른 기침이 잦아서 걱정이었는데 그것이 악화하여 암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셨고 자신이 남은 시간 동안 한국에서 일을 하여 우리 가족을 위해 유산을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왜 그리 미련하세요? 꼭 그런 식으로 해야만 했어요? 어머니와 저희는 어쩌라고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 게 가족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에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시려고 한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마음이 저렸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한국의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하기 힘들었던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었고 한국의 의술이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미국과도 견준다는 말에 신뢰감을 얻었죠. 이 글을 적고 있는 지금은 가족들과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함께 말이죠. 하늘이 도왔는지 아버지의 폐암이 인근 림프절을 넘어 전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술이 가능했고 긴 시간 동안 회복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건강한 상태이십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수준과 의술 덕분에 우리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되찾은 셈이죠.
아버지는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분들이 자신에게 텃세를 부리지 않고 너무 잘해주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버지를 잘 대해주신 한국과 한국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